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31일, 금요일입니다. 2025년 1월 1일 시작하는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한 달을 벌써 보내고 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자, 우리 이제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 그동안에 뭐 띄엄띄엄 있었는데요. 예, 지금 저희가 공부해오던 지역이 어딜까요? 지역으로는 여기 경기, 강요 경기 서남 지역에 구체적으로 장소를 얘기하면은 지명을 얘기하면 강요 320번대가 인천 지역이었었죠. 그런데 네, 지금 저희가 몇 번대 해요? 330번 예, 330번대예요. 그래서 330번대는 지명으로 치면 어딜까요? 강령 도천 부천하고 강령 부천하고 강명. 강릉 예. 그래서 부천하고 강명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천 광명을 앞자만 따면 뭐가 돼요? 도강 부강이 되죠. 어, 우리 뭐였지? 그 치약이라든지 그런 거 관계된 거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마 부광약품인가? 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꾸 부천 광명하면 부광 해갖고 그게 생각이 나던데 어쨌든 부천과 광명에 이제 유명하고 우리가 공부해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도시를 한 10군데 잡아서 이제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공부를 하는데 번호로는 330번부터 339번에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공부를 할 때 30번대 해시태그를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30번대 해시태그의 그림을 여기 지금 보여드렸는데 음, 조금 전에 봤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해시태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30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삼형해갖고 삼형전자가 있는데 삼형전자는 좀 작은 회사예요.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 할 때는 회사가 됐든 사람이 됐든 건물이 됐든 어떤 사건이 됐든 정말 이렇게 우리한테 자극을 줄 만한 규모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인지력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아요. 그래야 이제 그 기억력이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삼형전자라는 회사도 있지만 삼형하고 전자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회사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에 대한 해시태그는 삼성전자를 항상 떠올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31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삼일운동 3.1운동이죠. 3.1운동. 또 3.1운동하고 함께 또 해시태그를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베스킨 네, 라빈스 베스킨 라빈스 31이라고 해갖고 한 달 동안 내내 다른 맛, 날마다 다른 맛의 아이스크림을 맛본다 하는 31이 있었어요. 그 다음 32는요, 3위이고 3위 해서 3위인곡, 이게 있었죠. 3위인곡. 정철이라고 하는 그, 뭐랄까, 학자가 시가를 지은 거죠. 3위인곡. 임금님을 그리면서 노래했던, 지었던 그런 그 가사예요. 3위인곡. 그래서 정철이라는 그런 사람을 또 생각하고 이 3위인곡이라는 또 노래를 실제 부른 가수가 있어요. 현대 서문탁 굉장히 가창력이 뛰어난 그런 가수인데 서문탁이라고. 그래서 정철 선생하고 서문탁이 시대는 다르지만 이제 그런 연유로 이렇게 우리가 같이 3위인곡에서는 32번에서는 그 두 사람을 연상을 해주면 돼요. 우리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번호로 하다 보니까 번호에 해서 이렇게 나오는 연관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7번 하면은 누구를 떠올려요? 손흥민 네, 손흥민 선수. 또, 007 그죠. 007의 그 주인공인 제임스 본드를 우리가 생각을 하죠. 또, 사람이 이게 그 해시태그가 된 것이 또 있는데 몇 23번 번일까요? 23번 꽤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영국 영구, 맞아요. 영구도 있어요. 9번에 영구, 심형래. 또 누구 있을까요? 16번? 16살의 꿈을 부른, 땡 음, 그, 뭐랄까. 16살의 꿈을 그
불렀던 16하고 16살의 꿈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그 멤버들이 있고 또 그 16살의 꿈을 부른 그 멤버들이 B1이라고 하는 그런 그 걸그룹들이죠. 그리고 또 21번 하면요. 여기도 21번도 사람을 최지원. 2NE1이라고 하는 역시 그런 그 걸그룹이에요. 2NE1. 네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걸그룹이죠. 21번이. 그리고 또 23번은요. 마이클 조던. 그렇죠. 마이클 조던, 흑인 농구 선수, 전설적인 농구 선수죠.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마이클 건물하고 조던. 관계도 있지만 사건도 있지만 사람과 연관된 해시태그가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봤던 마이클 조던 23번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여기 영상. 보이는 카드에서 사오정도 있네요. 뭐 지금 인물이라고 하긴 좀 어쨌든 사람을 뜻하죠. 그 사육신도 그렇고 우리 조선시대 그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자기를 지켰던 그런 6명의 그 사신들이죠. 6명의 관리들이죠. 아무튼 이런 저기가 있는데 32번 때문에 여기까지 갔어요. 32번은 누구를 떠올려요? 정철. 예, 한림. 정철과 서문탁이라고 서문탁. 하는 가수. 그래서 정철은 3위인 곡이라는 가사를 지었고, 그리고 그 3위인 곡이라는 것이 노래로 만들어져 갖고 현대에 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부른 사람이 서문탁이라는 가수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32번. 자, 그 다음에 33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삼겹살. 삼겹살. 예, 3위 겹쳤잖아요. 그래서 삼겹살이에요. 그래서 삼겹살을 먹는 어디 장소라든지 뭐 삼겹살을 먹는 사람들이라든지 하여튼 삼겹살과 같은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삼겹살 또는 뭐 삼삼, 삼삼, 아주 뭐 보기가 좋다, 삼삼하다 뭐 이런 그런 의미로 또 이제 쓰기도 하지만 삼겹살을 생각하면 우리가 바로 그 해시태그를 기억할 수가 있어요. 34번은요? 삼사관학교. 예, 육군 삼사관학교예요. 육군 삼사관학교는 어디에 있어요? 영. 익산. 익산? 네. 아니, 경상북도 쪽에 있어요. 영천. 예, 맞아요. 영천에 있어요. 경북 영천에 있는 육군 삼사관학교인데, 육군 사관학교보다는 조금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사관학교예요. 사관학교가 우리나라에는 세 가지가 있죠. 육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해군 남자. 사관학교. 여자. 예,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사관학교 세 개가 다, 세 개는 아니라 그 해시태그를 갖고 있어요. 육군 사관학교는 몇 번이에요? 육사. 64번. 64번. 64번이에요. 공군사관학교는요? 공사. 예, 공사. 예. 그러고 보니까 해군사관학교만 없죠. 네. 해군사관학교는 해시태그가 없어요. 예, 해군사관학교는 어디에 있어요? 네. 진해. 진해에 있어요, 진해. 예, 해군사관학교 하면 뭘로 유명해요? 진해에 있으면서? 벚꽃. 예, 진해 군항제, 벚꽃, 음. 벚꽃 펴서 그 해군사관학교들이니까 바다에서 싸우는 그런 엘리트잖아요. 그래서 진해 군항제 할 때 아주, 전 퍼레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어쨌든 해군사관학교만 그게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해군사관학교 말씀드렸는데, 해군사관학교는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진해라고 했죠. 네. 거기는 몇 번일까요? 647번. 네네, 647번이에요.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라고 샀지. 사치스러운 647번이니까 경북이에요, 경남이에요? 경북, 아니, 경남. 경남이죠, 경남. 경남 진해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47번인 것을 기억하려니까, 치맛바람. 그렇죠. 엄마들의 치맛바람. 치맛바람 생각하시면 좋겠죠. 엄마, 사칠가 심한 엄마가 자녀 교육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사칠스러운 엄마들이 그런 자녀 교육을,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관학교 보내고 싶은 그런 욕심에 굉장히 치맛바람이 센 거죠. 거기가 바로 어, 해군 사관학교예요. 그래서 647번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는데 제주도에 가면은 그 또 47번이 있어요. 제주도에 있는 그 47번은 숫자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1147번이에요. 제주도는 이제 1130,
40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1147번 하면은 거기도 역시 사치스러운 엄마들이 바람이 그런 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주국제학교가 거기에 해당이 돼요. 1147, 참 우연찮게도, 그런 스토리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부 공부하면서 관계된 것들을 이렇게 같이 링크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덧붙여서, 공부를 하는 그런, 이게 뭐랄까, 효과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4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이제 여기 지금 보면 사치스러운 된장녀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역에서, 음, 이제 공부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40번대는 안 나오지만 지금 영천에 있는 육군 삼사관학교를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어요. 육군 삼사관학교는 해시태그가 몇 번이에요? 육군 삼사관학교? 34번. 34번이죠. 34번. 그래서 우리가 지금 30번대 공부하는 지역에 육군 삼사관학교가 나와서 지금 거기까지 간 거예요. 해군 사관학교, 제주국제학교, 뭐 또 서울대 시흥 캠퍼스라고 해갖고, 거기도,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우리 배울 텐데, 그 시흥 캠퍼스도 347번이 돼요. 347번. 예. 관악, 서울대가 있는 데가 관악구죠. 그리고 거기에 뒤에 이제 관악산이 있는데, 관악산을 넘으면 이제 시흥에 있는 그 산과 이렇게 연결된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악산, 시흥 캠퍼스라 해서, 거기도 역시 그 번호가 347번인 것을 우리가 다음에 이제 또 배우게 될 거예요. 40번 때. 그래서 지금 34번 육군 삼사관학교 해시태그 34번 하다 거기까지 갔어요. 35번의 해시태그가 뭐예요? 355. 네, 3호곡이에요. 3호. 그래서 3호를 갖다 연음시키면 3호가 돼서 실제 3호곡이라는 노래를 부른 유명한 사람 두 사람 누구를 떠올려요? 혜진아, 양지은. 태진아하고 양지은을 떠올리죠. 이들이 전부 다 우리 코로나 한참 유행했을 때 밖에도 못 나가고 집안에서만 생활했던 때가 있어요. 2019년에서 20년 그 사이에.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열풍을 일으켰던 게 미스트롯이었었잖아요. 그때 이제 거기 나와서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350. 자, 36번의 해시태그는요? 36개 주랭나.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전술 중에 여러 가지 전술이 있지만 막판에 다 써봐도 해결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때 마지막 쓰는 전술이다 그래갖고 36개 주랭랑을 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전술에서 그렇고 보통 때는 이제 후딱 잡히게 생겼다든지 뭐 이럴 때 정신없이 달아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죠. 36개 주랭랑. 자, 그 다음에 37번은요? 해시태그가 37의 산모 조리기간. 예, 371 그래갖고 37 산후 조리 기간이죠. 이제 출산하고 난 다음에 새 1회 동안 즉 일주일에 그러니까 3주가 지난 그 기간 3주 동안을 조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제 예전에 그랬던 거죠. 근데 지금은 산전 산후 해가지고 합쳐서 90일인가 90일이 더 되나 하여튼 굉장히 많은 그런 이렇게 뭐랄까 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법적으로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37하면 산후조리기관, 산모조리기관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8번은요? 38선. 예, 38선. 우리나라에 참 불행한 그런 일을 가져온 그 선이죠, 38선. 그 38선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한반도가 통일되지 못한 상태에서 둘로 나눠져 있고 그 둘로 나눠진 남쪽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남쪽에 살면서 또 이 남쪽도 그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이념적으로 많이 나눠져 갖고 참 온나라가 시끄러운 그런 상태예요, 지금. 자, 38선이고요. 자, 그 다음 39는요? 삼국지. 예, 삼국지지만 이제 그 삼국지에서 기억을 빼가지고 삼국지. 연상을 해요. 그래서 삼국지 소설을 뭐 읽는 거라든지 아니면 삼국지 같은 것을 어디서 팔고 있는 그런 걸 연상을 해도 좋고요. 그다음에 실제 그 쇼핑몰 중에서 삼구 쇼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시태그를 지금 이제 안 보여드리고 쭉 이렇게 지금 봤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그러면 이 해시태그가 갖고 있는 지역을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지도가 보이나요? 네, 보여요. 강화도 이렇게 보여요? 예, 보여요. 아, 예. 그래서 강화도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330번 떼야 30번. 되니까, 예, 여기 있네요. 예, 330분대는 부천하고 광명시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천, 광명시 합해서 첫자만, 앞자만 따가지고 부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뭐 때문에 또 부강약품이 기억됐나 하여튼 그 생각을 하면서 여기를 기억을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330번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자, 여기 330번을 삼성전자에서 이 건물을 지어줬어요. 이 건물 이름이 뭐예요? 헐거 펄벅 기념관이에요. 펄벅은 누굴까요? 노래문화상 저기, 대하소설 대구 되지. 예. 대구 중국의 이 펄벅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아마 선교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그 중국인들이 그런 그 생활 모습을 이렇게 그 소설로 펼쳐져낸 거죠. 그래서 왕룡이 나오고 뭐 한 그런 그 작품인데, 근데 이제 그 펄벅이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가깝죠. 특히 우리나라에 어디에 가깝냐면 인천 이쪽에 가까워요. 이제 인천 여기 예, 부천이 인천은 아니지만 하여튼 좀 뭐 이렇게 멀진 않죠.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이제 또 펄벅이 지냈던 그런 것이 있다라 해서 그 기념관을 여기에 어디가 지어졌어요?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가 지어졌어요. 펄벅 기념관. 삼성전자가 건물을 또 지어준 게 있는데 우리 그 충남에서 그러니까 충남에서 그 삼성전자가 지어졌으니까 번호로는 몇 번일까요? 800. 30번 그렇죠. 830번이에요. 번호는 이제 840번, 30번인 걸 알겠어요. 근데 장소는 거기가 어딜까요? 수상기념관 예, 수당 이남규라고 하는 그 사람을 기념해서 거기에 그 삼성전자가 지어졌어요. 실제는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그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스토리와 연결을 한 거예요. 해시태그를 같이. 예, 수당 이남규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당진에. 830번. 거기가 이제 830번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고 잘 알려진 일출 장소의 명소가 어디예요? 정동진? 예, 맞아요. 정동진에 가면은 그 배가 있죠. 예. 미스터 네. 트러블스에서도 거기 그 배에 가서 막 그 숙식 뭐랄까 합숙하고 하는 그런 거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배가 참 유명해요. 정동진에. 그 정동진이 그 배를 갖다 그 배나 그 호텔 뭐 이런 거를 누가 지어줬어요? 330.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에서 지어줬어요. 그래서 거기가 몇 번이에요? 330번. 몇 번? 원도 강원도니까? 400 네, 그죠. 430번? 430번이에요. 그래서 정동진 가장 동쪽이다. 뭐 광화문에서 봤을 때 가장 동쪽으로 봤을 방향이 정동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가 430번이에요.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 삼성전자하고 연결해서 지금 봤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출발인 30은 어딜까요? 세비섬 예, 세비섬. 세비섬이에요. 세비섬. 그래서 이제 서초구에 있는 그 세비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번 했고요. 자, 그 펄벅 기념관이 이제 있어요. 장소 이제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보는 거는 블로그 가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31번, 331번은 해시태그가 31번이에요. 그러니까 31은 3일 운동하고 관계 있다고 했죠. 자, 네. 웅진 기업이 있는데 여기 그 놀이동산 같이 그 아이들 그런 테마파크 같이 구성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웅진 플레이 도시라고 하는 것을 건설했는데 거기가 바로 몇 번이에요? 31번이에요. 331번 여기서 이제 3.1 운동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전에 웅진을 그 만든 그 회장이라고 할까? 이 사람도 약간 뭔가 국가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면서 기업 이념에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요. 웅진하면 어디를 생각해요? 지역으로는? 공주. 네, 공주. 맞아요. 공주, 공나루. 이 웅이 바로 그런 뜻이죠. 공자. 그래서 공나루. 아마 그 분이 고향이 공주인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뭐 관련된 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 추측이에요. 그래서 웅진 플레이 도시에서 그런 그 3.1 운동을 일으킨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32번은요. 3인국 3.2인국이잖아요. 3.2인국. 이게 지금 정철 선생이 지은 가사인데 이걸 갖다 뭐로 만들었을까요? 만화
만화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만화박물관이에요. 부천 광명시 이제 만화도 굉장히 지금은 예전에는 진짜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깨부리고 하는 사람들이 만화를 본다. 그래서 만화 보면 공부 못한다. 막 이렇게 어른들이 저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고 그런 그 창의력이 있는 그런 산업인 거죠. 이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 만화박물관이 이 부천 여기에 크게 있어요. 거기가 바로 332번이에요. 만화박물관. 그 다음에 33번이요. 3이 두 개를 겹쳤어요. 여기 해시태그는 삼겹살이에요. 삼겹살 데이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장소는 어디냐면 아인스월드라고 하는 이것도 약간의 그런 그 뭐랄까 파크 같은 그런 공원 같은 곳인데 이 공원의 특징은 지금은 여기가 많이 폐쇄화돼 갖고 좀 뭐랄까 죽었어요 거의. 그런데 처음 그 초창기 때 세워졌을 때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곳이에요. 뭘로 이렇게 일으켰냐면 이 아인스월드에 가면은 세계를 갖다가 하루에 이렇게 쭉 섭렵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세계의 유명한 건물들, 건축물들, 이런 것들을 작은 규모로 이렇게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아인스월드가. 여기 지금 뭐 또 강아지 테마파크라고 써놨는데, 아무튼 이렇게 소규모로 작은 것을 그 미니어처라고 하죠. 세계 문화유산, 예를 들어서 뭐 에펠탑이라든지, 로마에 있는 피사의 사탑이라든지, 하여튼 우리가 그 장소까지 가려면은 굉장히 경비도 들이고 시간도 들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 다 축소판으로 이렇게 줄여서 만들어 이렇게 건축물을 거의 실물과 같은 크기만 이제 작게 해서 만드는 곳이 바로 여기 아인스월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아이들한테 학습 같은 걸 시키고 하는 때도 많이 가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을 갖다 미니어처로 만드는 곳이 바로 이 아인스월드인데 여기서 그런 뭐 유치원이나 또는 초등학교, 뭐 성인도 괜찮겠죠. 어쨌든 여기 가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뭘 먹은 거예요? 삼겹살. 예, 예. 점심 식사라든지 뭐 하여튼 식사 시간에 삼겹살도 같이 먹으면서 여기 본 거예요. 예, 강아지 월드라고 하니까, 아니, 강아지 테마파크라고 하니까 삼겹살하고 또 조금 관계 있으려나? 같은 동물 뭐 이런 걸로? 어쨌든 강아지가 삼겹살을 먹나요? 하여튼 이 장소를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34번이에요. 34는 해시태그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회사가 났어요. 상상할게요. 육군 삼사관학교라고 했죠? 예, 육군 삼사관학교였었어요. 육군 삼사관학교 학생들이 하여튼 그 사관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뭐랄까 어떤 그 이성적으로 지적으로도 뛰어나야 되고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문과 무를 겸한 그런 장교들을 육성하는 거죠. 그래서 육군 삼사관학교에서 굉장히 그 근력 같은 걸 향상시키고 하느라고 뭘 시켰을까요? 어떤 스포츠를 했을까요? 운동. 예, 운동에 어떤 운동을 할까요? 이 광명 스피드맨 생각하시면서 스키. 스피드홈 하면은 도움 하면 이렇게 그 커다란 그 천장 뭐 이렇게 돔이 이렇게 우리가 체육관 같은데 크게 그 원형으로 어, 되어진 그런 것들이 이제 돔 경기장이잖아요. 음, 강령 스피드홈 하면은 경륜이라는 걸로 아주 잘 알려진 그런 경기장이에요. 경륜이 뭔지 아세요? 오토바이. 아니, 사이클 사이클 아시죠? 자동차 경주 뭐 그런 거. 예, 자동차 경주, 자동차보다 조금 더 작은 거. 스포츠카. 자, 자동차 경주는 레이싱이라 해갖고 막 그런 걸 해요. 근데 음. 레이싱은 아니에요. 이거는 경륜이라고 했어요. 륜 하면 뭐예요? 바퀴죠. 예. 바퀴로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퀴가, 왜 자동차도 바퀴 있긴 하다. 그런데 자동차 바퀴는 아니고 여기는 자전거 바퀴예요. 자전거. 사이클. 사이클 그 경륜. 그래서 여기 스피드 하면은 그러니까 자동차 그 사이클 선수 아니 자전거 사이클 선수들 보면 굉장히 속도가 엄청나요. 그리고 그 뭐랄까 발을 막 굴리고 이렇게 그 경기하는 게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저기예요. 경륜보다 우리가 익숙한 것이 경자 붙어 갖고 있는 스포츠가 뭐 있을까요? 엄마. 그쵸, 경마예요. 응. 예, 경마는 이제 말을 타고서 말하고 이제 그 하는 경기라고 한다면, 그래갖고 경마로 이제 뭐, 그 내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돈 같은 거 걸고 이제 그런 게임을 하잖아요. 음, 근데 이제 경류는 바로 그 사이클 선수들이 하는 그런 거 가지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경마, 이제
도박, 뭐 이런 저기를 하잖아요. 도박이 좀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 광명에는 그 스피드 경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큰 경기장을 지어서 거기서 이제 그 사이클 선수들이 이렇게 어떤 시기를 정해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에다가 이렇게 얼마를 걸고 이제 서로 그 내기를 하는 거죠. 이 광명 스피돔에 이제 3, 4관 학교 학생들이 이게 뭐랄까 체력 단련차 또 뭐 하여튼 관광차 여기를 온 거예요. 육군 3, 4관 학교에서 광명 스피돔. 그래서 사이클 또 경륜 여기에서는 이 여기를 따를 수 없어요. 뭐 거의 그 규모가 어, 우리나라에서는 뭐 최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경기장이에요. 자, 그다음에 35는요. 3호곡. 예, 3호곡이라고 하는 해시태그를 갔어요. 자, 3호곡이라는 노래를 어디서 그 태진하고 양지은이 공연을 하냐면 이 도덕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부천 광명에. 그래서 이렇게 크지 않은 산이 높지 않은 산인데 완전 여기 지금 써놨죠. 도덕산이며 도심 속 캠핑장이라고 해서 여기가 그 도심에 있으면서 캠핑하기 아주 좋은 그런 장소가 바로 여기 335번의 도덕산 캠핑장이에요. 예, 거기서 이제 캠핑하면 사람들이 많이 많은데 그곳에서 이제 태진아하고 양지은이 공연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진아, 양지은이 서울에서는 어디서 공연을 했어요? 강남에서?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에서 했어요. 그래서 예술의 전당이 몇 번이에요? 35번. 또 강북에서는 어디서 공연을 해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죠. 그래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거기가 135번이에요. 5번. 마포구에 있는 135번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자, 거기서 했는데 여기 부천 광명에 와서는 어디서요? 도덕산 여기 캠핑장에서 그런 노래를 하고 공연을 했어요. 캠핑이 한창 열리면서 그 캠핑 온 그 캠핑족들에게 어떤 그 사은 행사를 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번은요? 해시태그가 뭐예요? 36개 주행이네. 예, 36개 주랭랑. 그 인천 상륙작전에서 상륙을 갖다 상륙을 했겠는데, 어쨌든 36개 주랭랑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장소는 어디냐면, 기아 자동차 공장이에요. 기아 자동차 공장에 왜 36개 주랭랑이 나왔을까요? 뭐, 어떻게 해서 이걸 붙였을까? 도망갔어. 응? 자동차 훔쳐갖고 도망간다. 자동차 훔쳐갖고 도망을 가겠죠. 그런데 실제 자동차를 가지고 막 달아났을까요?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가 자꾸 중국화되고 중국의 여러 가지들을 막 빼앗겨요. 어떻게 해요? 중국인들이? 기술을 빼서. 그렇죠. 맞아. 기술을 빼가요. 기술을. 기술을 갖다가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런 좋은 기술들을 많이 빼가서 지금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가 앞서갔던 그런 것들이 자꾸 퇴보하고 있는 그래서 참 위기인 그런 상태예요. 중국이 워낙 많은 인구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는 막 그 인건비가 아주 저렴하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네, 기술력 때문에 따라올 수가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을 제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 기술력 때문이었었는데 어찌된 것인지 우리나라의 그 산업 스파이들이 그 중국에 막 그것들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니 뭐니 이런 쪽들이 많이 지금 어려워지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거죠. 이게 기아 자동차 공장이 이 부천에 있는데 광명시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자동차 기술을 고급 기술을 갖다 어떻게 중국에 빼돌리느라고 36개 이렇게 그게 발각이 돼갖고 막 36개 주랭랑 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7번은요? 상호 조리기간 산모 조리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산후조리기간을 마치고 어디를 갔어요? 오리 이원익 예, 오리 이원익 충현박물관이라고 하는 충현에 이제 이분이 이제 후에 해당이 될 때고 이원익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조선시대의 관리인데 굉장히 신대 청렴결백한 그런 관리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너무너무 청렴한데 이분이 산 그 주택이 형편없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국가에서 그 왕이 이렇게 집을 지어주는데 그곳이 바로 충현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살았던 여러 가지 그런 그 삶 같은 것을 후세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청렴결백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임산부가 이제 산후조리공간 끝나고
자기 아기에게 그런 교육을, 알게 모르게 시키는 거죠. 여기 방문하면서 가서, 이런 훌륭한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그걸 느끼면 그게 또 어디로 가요? 아기한테. 아기에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오리 이원이 청년박물관을 임산부가 출산하고 난 다음에 가서 들린 곳이에요. 서울에서는 어딜 갔어요? 헌인능? 네, 헌인릉이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헌인릉. 자, 강북에서는 어딜 갔을까요? 한국에서는 홍익대학교. 예, 홍익대학교요. 홍익대학교는 뭐 산모가 간 거보다 글쎄요. 홍익대 재학생들이 들으면 좀 불안한 몰라도 하여튼 재학 중에 다니다가 아기를 출산해가지고 다시 홍익대학교에 이제 가서 공부하는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둥그러진 얘기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8번이요. 광명동굴. 광명동굴이라고 하는 이제 동굴인데 이 광명동굴 안에 앞에 안내판에 우리나라 그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굴이니까 땅속으로 들어가서 있는 그런 곳이죠. 여기 38선 그 지도를 걸어놓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광명동굴. 그 다음에 39번은요. 삼국지 생각을 하는데 퀘스트가 삼국지죠. 자, 우리 광명역에 KTX 유명하죠. KTX 그 역사 대합실에 이런 그 삼국지 파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삼국지 읽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30번에서 339번 쭉 한번 훑어봐서요. 그리고 자세한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화요일 날 보면서 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